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고 일정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도 빨리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끝낼지 안 끝낼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오늘 그냥 변론 종결을 하시네요. 사실은 최후 진술도 준비를 좀 안 해왔었는데 그냥 즉석에서 그냥 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빨리 좀 지정해 주시라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일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오려면 보통은 2, 3일 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까지는 일정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거리에서 8일째 단식을 하던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박성재 장관 변론까지 시작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늦추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됐습니다. 박 장관도 탄핵 심판 선고만 남은 상태고요. 오늘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글쎄요,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12월 3일 날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 그 장소에서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런 위헌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았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궤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핵소추권 남용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선고할 때 그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예. 설령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거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절차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궁금해했던 12월 4일 날 계엄 당일 그 다음 날 안가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지까지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죄송해야 될 텐데 탄핵 남발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이미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탄핵 남발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시작하자마자 변론이 종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졸속이냐 여부 쉽게 졸속 재판이 나고 결론을 내린 거나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행어가 8대 0이라는 얘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한국 축구가 매우 어려운 시절에 그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우리 앵커님하고 또 이 이름이 겹치는데요. 갑자기 제 이름을. 네, 지금 예. 8대 0이라는 게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또 5분의 이 지금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경찰청장을 비롯해 5분의 심판이 곧 나옵니다. 13대 0이라는 또 별명이 붙지 않을까요? 졸속 심판.
탄핵 소추권 남용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제 차츰차츰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겠다.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최종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자체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재 감사원장 사건 첫 변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하고 한 번 더 할지 말지가 관건이었는데 마지막 변론이 됐어요. 네, 종결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결론도 기각으로 비슷하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헌재 결정과 이번 사건은 다른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른 내란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현재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 장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헌 위법한 그리고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내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박성재 장관의 저 말을 들으면서 내란 직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답변 모습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란 속의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있었을 때 내 코도 석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 길을 가겠다.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좌중을 웃기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안정을 많이 찾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할 그런 낯짝도 없을 텐데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들, 내란을 가담했던 세력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헌재는 그래서 더욱더 빠른 신속한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박성재 장관의 변론 종결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 들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일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과 기대도 해봤었는데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오늘의 첫 기일의 변론 종결 그리고 추후에 이뤄질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하고는 별로 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예상을 해보건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사건은 각하를 하겠죠. 근데 각하 가능성보다는 본안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4일 날 당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4명이 모여서 모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입증의 부족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 선고된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남용 얘기를 합니다만 숫자적으로 탄핵 소추된 인원이 많은 거는 틀림없는데 그만큼 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국회를 대하는 태도 이런 데 있어서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한 행동도 충분히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지난주부터 계속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 거냐, 뭐 다들 많은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틀렸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주 월요일 17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모르겠다 이제. 예. 틀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2시에 박성재 장관 변론 끝나고 바로 평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건 뭔가 조짐이 이제 곧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론 종결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 종결을 한 게 정확하게 3주 전입니다. 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했으니까 지금 3주째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별개 다른 사건의 심리를 하고 또 평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막바지 아니겠느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게 이번 주 후반이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느냐. 그거는 평의의 그 진행 속도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쟁점별로 얼마나 빨리 합의점을 도출하느냐 뭐 그거에 달려 있겠죠. 예.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판관의 평의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 뒤에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합니다. 선고 기일을 공지를 하고요. 결정문을 완성한 뒤에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평결 뒤에 선고 기일을 공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꼭 절차를 딱딱딱딱 밟아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저 선고기일 지정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전례와 통상적인 어떤 절차가 다 깨진 것 같아요. 최장이 벌써 돼버렸고요. 탄핵소추 이후로.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도 더군다나 그 어떤 갈등이 지금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고 굉장히 결과에 따라서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폭력적인 상황이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했는데 평의를 통해서 선고일을 지정을 하고 3월 10일 당일 아침 일찍 평결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예. 11시에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인데 또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에서도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하고 그리고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번엔 더욱더 보안에 철저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선고일 지정하고도 또 평의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오늘 정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예.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방송 중에 선고기일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금, 토, 일, 월, 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죠. 헌법재판소 평의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할 건 없고요. 라운드 테이블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있고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재판관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무작위 질문과 토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분들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저렇게 평의실을 한번 꾸며봤는데 저게 꼭 정해진 건 또 아니겠죠. 모이는 장소가 곧 평의실이 될 테니까요. 왜 길어지는지 실제로 길어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선고일을 언제쯤 잡을 것이다라는 걸 발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길어지는 게 실제로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동원 의원은 처음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들 뵈니까 네. 예상 날짜를 하나 찍어주시죠.
제가 돗자리 하나 깔을까요? 예. 네. 왜 늦어지겠습니까? 예,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의가 진행돼서 나중에 평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의 최종 변론, 처음 변론이 곧 최종 변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졸속에 함의된 오늘 상황 끝난 다음에 또 평의가 이어졌다. 왜 그럴까요? 평의의 이른바 소장, 지금 소장이 대행이죠. 민영배 헌법재판소장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의가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뜻대로 한두 명의 이탈자가 있으면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전원일치 이렇게 의견을 냅시다라고 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도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상황은 바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해야 또 인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6명이 채워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기각이나 또 각하의 요인이 있으면 각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듯이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 지나고요. 저는 이번 주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재판소장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짧게 아까 남용 얘기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할까 마다가 스톱을 했는데요. 예. 지금 최상목 대행과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까지 지금 탄핵의 칼을 들이미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하면은 31명입니다. 예, 아이스크림에 31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자파점입니까? 예, 31명의 탄핵 운운한 그 자체가 남용의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초기에는 헌재 이제 속도전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최장평의로 지금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미 최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까지 걸린 날짜가 80일, 그리고 나서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가 11일 걸렸고요. 그래서 소추부터 선고까지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49일, 14일 더하면 63일이 걸렸는데 이미 100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장 숙고가 진행 중이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있어서 앞서 들은 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혹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마지막 변론이 돼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관심이다. 피청구인 박성재를 포함하여 구국의 심정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주제와 관계없지만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이 어쨌든 길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선 졸속 탄핵 심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기간만 보면 이제 졸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윤재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처음부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헌재의 집중 심리를 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을 졸속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고요. 아스팔트 구구에게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하는 거 시그널을 먼저 주는 그런 워딩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구국의 결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간국가가 돼서 동맹으로부터도 사실 따돌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독재화가 2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시정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헌재의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헌재가 이렇게 계속 결과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가 운영의 난맥상 그리고 민생의 파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모두가 참담한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에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헌재마저도 대한민국을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러한 절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것은 회복이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추락이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데 그 갈림길에 헌재가 질서 있고 권위 있게 빠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자, 속보가 하단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3번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고 법원에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용남 의원께서 좀 짚어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사실은 1월 15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3번 다 기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영장심의위원회 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9명 중에는 6명은 검찰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사실은 열 하루 만에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속이 되겠죠. 예. 상황상 그 사이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실상 경호처에 지금 남아 있는 왜냐면 경호처장이 사퇴를 해서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사실상의 1인자, 2인자의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뭐 경호상의 공백을 염려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사진이 나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김성훈
경호처 처장, 지금은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호처의 차장까지는 이름이나 얼굴을 잘 모르는데 워낙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4번째 만에 이제 청구를 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재의 선고는 나오지 않고 광장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또 광장에서 양쪽으로 나뉜 상태에서 민주당의 인사들의 단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 10일째여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받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8일째였는데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1일부터 시작한 민주당 의원 5분,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예. 6명이 함께 단식을 시작했는데 날도 갑자기 추워지고 또 뭐 발전기도 고장나고 해서 그냥 고통이 막 2배, 3배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지도부도 설득을 하고 중단해 주시라 또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또 이어가고 또 민영배 의원은 이제 119로 또 호송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광주에서 열렸던 파면 촉구 집회에서 또 저희 민주당의 당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또 갑자기 추워지고 막 갑자기 눈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또 밤샘 집회도 하시고 매일 저녁 또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월 3일 계엄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공포와 그 경악스러움 그것도 그거지만 석방됐잖아요. 구속 취소로. 그래서 그게 더 공포스럽고 놀랍다는 충격 그 자체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광장으로 모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그 피청구의 내란숙의 피의자는 석방이 돼서 따뜻한 관저에서 김치찌개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광장에서 헌법을 지키자,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파면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단식으로 또 삼보일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 외교, 뭐 경제 할 것 없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구제해 줄 유일한 곳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저는 어서 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해자는 정말 잘 지내고 있죠. 그러나 피해자들의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야당 중심으로 하는 행진도 있고 단식도 있고 그리고 삼보일배 그리고 1만 배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얼마나 절박하신지 지나가시다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삼보일배의 첫 시작은 파면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할 때는 제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삼보일배에 제가 임했었습니다. 헌재도 역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헌재가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헌재가 스스로 자기의 기관의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계속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헌재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헌재가 계속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는데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에게 그러한 그 공격을 하는 측은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눈치 보느라고 계속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도 역시 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헌재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큰 이것은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불행이겠죠. 헌재가 신속하게 본인이 해야 될 질서 있는 사태의 수습, 혼란에 대한 수습을 권위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네,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가해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요. 가해자, 내란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것은 곧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정말 가해자인지 아니면 국가 통치행위인지 이것이 지금 곧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나오고 형사재판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게 나온 다음에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셔야죠. 지금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쓰시면요.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할 얘기가.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를 순화시키고 또 자제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법치에서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그것을 지금 헌재나 형사재판에서 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네. 모두 가리고 시청하셨습니다. 있으니까요. 전 세계가 재판을- 봤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고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국회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봤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까? 국회에 총 들고 갔다. 대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이 곧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표현을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를 할 말 다 해보자 싶으면은 더한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제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자, 헌재 앞에 지금 영상 혹시 좀 틀어주실 수 있으면 현장 영상 한번 보죠. 헌재 앞에 상황. 일단 교통은 원활하고 저 왼쪽 화면 왼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거든요. 좌회전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정표도 보이고요. 좌측 우측 대로에 경찰 차벽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헌재 인근에서는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각에는 집회 모습이 뚜렷하게 이 카메라를 통해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시각 모습이고요. 헌재 안에서 이건 좀 멀리서 저희가 찍은 오늘 촬영된 영상입니다. 헌재를 저렇게 경찰 차벽으로 쭉 둘러싸고 있고요. 네, 인도에서는 뭐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경찰이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계속해서 이 안전 위주의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안에서 지금 이 시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요.